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2005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야. 나는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 우리 집 현관문을 나가면 바로 계단이 있고 현관문 바로 왼쪽에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어. 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주말에 부부 여행을 가신다며 나와 동생 이렇게 둘만을 남기고 여행을 가셨지. 나와 동생만이 집에 남게 되었고 우리는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 서로 신나서 점심에는 짜장면 시켜 먹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정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재회에 미친 듯이 놀았어. 근데 오후 2시쯤에 한번 벨이 울렸어. 그 당시 모니터는 옛날 모델이라 벨이 울리면 화면이 요즘 인터폰처럼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흐릿하게 보였어. 근데 인터폰은 고장이 나서 벨소리가 울리고 나면 직접 끌 수가 없었고 무조건 1분 정도 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소리는 얼마나 큰지 온 집안이 다 들릴 정도로 불쾌하게 컸어. 화면은 좀 흐리긴 했지만 누구인지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어. 인터폰을 통해서 소리도 잘 들리는 편이었고 아무튼 벨소리를 들은 나는 습관적으로 인터폰도 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 누구세요? 소리 지르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고 주변을 살폈어. 근데 벨만 울릴 뿐이지 문 앞에 계단, 주차장,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어. 이때 나는 벨이 그냥 잘못 울린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닫고 다시 게임을 하러 돌아갔어. 다들 이 게임을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겟앰프드라는 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어. 친구들이랑 만날 때 잘하려고 엄청나게 연습했었지. 컴퓨터는 한 대라 동생은 옆에서 본인 차례 올 때까지 구경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는데 오후 4시쯤 벨이 또 울렸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 벨소리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야. 평소에 들으면 참 아름다운 곡인데 그 당시 우리 집 벨이 워낙 낡아서 소리가 뭔가 좀 음산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면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펄한 화면의 인터폰처럼 보이고 게다가 화면이 좀 흐릿하니 뭔가 더 무섭게 보였어. 특히 밤에 보면 더 무서웠던 것 같아. 꼭 귀신이 나올 것처럼 말이야. 벨소리도 워낙에 크게 들려서 밤에 들으면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나. 하지만 그 당시 고1이었던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누구세요? 소리 지르면서 문을 활짝 열었어. 그렇지만 문 앞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어. 슬슬 좀 짜증이 났지만 그 당시 벨튀가 엄청 많았고 사실 나도 친구들과 종종 해봤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벨튀하는 건가 하고 되스럽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1시간 뒤 오후 5시쯤 벨이 또 울렸어. 좀 전까지만 해도 벨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해서 집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하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 그러고는 현관문 도어뷰를 통해 누가 왔는지 확인해 봤어. 이번에도 바깥엔 아무도 없었고 뭔가 여기서부터 나와 동생은 살짝 오싹함을 느꼈던 것 같아. 동생은 쎄한 느낌이 들었는지 부모님께 연락드리자고 했어. 근데 나는 벨티하는 놈일 수도 있으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연락드리자고 했지. 사실 오랜만에 부부 여행을 가신 터라 방해드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역시 벨티해본 내 느낌이 맞았던 건지 오후 6시, 7시가 되어도 벨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 안심도 되면서 긴장도 많이 풀린 나와 동생은 김밥도 시켜 먹고 배부른 김에 기분 좋게 투니버스를 시청하면서 나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렇게 기분 좋게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밤 9시 30분쯤 벨이 울렸어. 그새 기분이 좋아졌던 나는 또 습관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집문을 활짝 열었어.
하지만 이번에도 바깥엔 아무도 없었고 내가 문을 열자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어. 우리 집은 반지하라 밤에 집 앞과 주차장은 엄청 깜깜했어. 내가 누구에게 원한치고 산 것도 아니고 벨트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는 또라이를 본 적이 없었던 나는 더 이상 벨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자 순간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 재빨리 문을 닫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 모든 상황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문 꼭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시며 바로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부모님께서 집에 도착하시려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린다고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스피커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시청했고 동생 놈은 한창 컴퓨터 게임하는데 정신 팔려서 벨이 울린지도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부모님과 통화한 이후 밤 1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벨이 울렸어. 역시나 인터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벨이 울릴 때마다 나와 동생은 너무 무서웠지만 애써 벨소리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을 했어. 그러다 동생은 무서움에 지쳐 잠들어 버렸어. 나는 혹시라도 잘못될까 불길한 생각에 잠은 못 자고 컴퓨터만 계속했지.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이런 시기면 계속 벨을 누르러 올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어 뷰에 눈을 갖다 대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 그 당시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도어 뷰에 눈을 갖다 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문 앞에서 얼마나 서 있는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 너무 긴장해서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는지 서 있는 상태로 잠들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계단에서 갑자기 뭔가 살포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새벽 1시 우리 집 벨이 또 울렸어.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랐는데 누군지 꼭 확인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는지 엄청 놀란 순간에도 내 눈은 도어뷰를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어. 근데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던 건 분명 발자국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무서워 죽겠는데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음산한 벨소리 때문에 더 무서웠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공포를 느꼈던 나는 거의 울면서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 나는 이대로는 부모님께서 오실 때까지 못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어.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려고 하시면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전화를 끄는 나는 눈물을 닦고 두려움을 없애고자 게임에 몰두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정말 단순한 건지 다행히 게임 좀 하다 보니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 그렇게 컴퓨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뒤에 있는 창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손바닥에 형체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멀어지면서 순간 사라졌어. 그 당시 우리 집 창문은 불투명한 창문이었는데 불투명한 창문은 멀리서는 형태가 뿌옇게 보이고 물체가 가까이 오면 형태를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어. 무언가 창문을 쾅 쳤을 때 분명 손바닥 형태가 보였어. 근데 뭐랄까 불투명해서 더 섬뜩했던 것 같아. 그나마 마음 다잡고 게임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상태로 그대로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얼어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누군가 낙엽 밟는 소리가 났어.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본능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골프채를 들고 와 거실 창문 밑쪽에 있는 벽에 등을 맞대고 쭈그려 앉아 숨을 죽인 채 바깥 소리에 집중했어. 창문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깥은 깜깜하고 무서웠어. 하지만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 거실 창문 크기가 위아래 길이가 80cm 정도라 누군가 열고 들어오기엔 충분한 크기였어.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골프채를 들고 주시하고 있었어. 그렇게 10분, 20분, 30분 정도 지나니 뒷마당 길에서 나는 부스럭 소리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 두려운 마음에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은 상태여서 집안도 환하고 바깥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해서 순간 아, 다 지나갔구나 하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냥 거실벽에 기대어 덜썩 주저앉았어.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새벽 2시 다시 우리 집 벨이 울렸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112에 전화를 걸어 아까 오후부터 지금까지 2시간 1시간 간격으로 우리 집 벨을 누르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없다고 상황을 설명을 했어. 그리고 덧붙여서 부모님께서는 부부 여행을 가신 터라 현재 집에는 나하고 동생만 있다고 설명을 했더니 10분도 안 되어서 경찰 2분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 막 도착하셨을 때 벨을 누르셨는데 경찰이란 생각을 못하고 덜덜 떨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 경찰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학생, 방금 신고받고 달려온 경찰이에요 라고 하셨어. 나는 인터폰을 통해 정말 경찰분이신지 확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어. 내 얘기가 끝난 후 경찰분들은 자신들이 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문 잠그고 그만 자라 하시고 가셨어. 나는 이제 안심이 된 나머지 갑자기 한 번에 밀려오는 피로에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웠어. 벌써 경찰분들이 뭔가 발견하신 건가? 아까 왔던 경찰분들인가 싶어 안도의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봤어. 그런데 인터폰 화면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바로 거실 불을 켜고 112에 다시 전화를 했어. 다행히 아까 그 경찰분들은 우리 집 근방에 계셨는지 1분도 안 돼서 우리 집에 도착하셨어. 경찰관 2분은 벨이 지금 막 울렸냐고 물어봤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내 말을 들은 경찰 2분은 내 앞에서 진압봉을 쫙 펼치시더니 한 분은 주차장 쪽으로 한 분은 계단 위쪽으로 미친 듯이 뛰셨어. 나보고 문 꼭 잠그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그 후 부모님께서는 새벽 3시 정도에 도착하셨고 경찰분이 2번째 다녀가신 후부터 부모님 오실 때까지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나는 얼마 안 있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 우리 집 윗집이 귀중품을 도둑 맞았다는 거야. 뒷마당을 통해 1층 베란다로 들어가 침입했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잡혔다고 들었어. 근데 도둑 맞은 날이 내가 경찰에 신고한 날이랑 똑같은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설마 그 도둑이 우리 집 벨을 계속 누른 건가? 만약 나갔는데 도둑들이 있었다면 그 뒷마당에서 들리던 낙엽 밟히는 소리가 도둑들이 낙엽을 밟고 윗집으로 넘어가는 소리였나? 만약에 그 도둑들이 정말 우리 집으로 들어왔었다면 하는 생각에 한 몇 년 정도는 진짜 엘리제를 위하여 곡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런 거 싹 사라지더라.